자, 한국첨단 소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한국첨단 소재가 2,795원 정도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어제 추가 상장 이 공시가 좀 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초가 2,540원에서 시작해서 장중에 3,100원대까지 올렸다가 결국 다시 좀 눌리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물량 풀렸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 한국첨단 소재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오히려 지금 자리를 놓칠 수 있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추가 상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경 맞아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왜 무너질 자리에서 장중 3,100원대까지 되돌리는 힘이 나왔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순히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면 지금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끝난 게 아니라 어디서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온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단순한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구조가 다시 이 기점으로 살아나는지, 자, 우리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좀 달아주셔야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투매를 좀 멈출 수 있습니다.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자리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3월 27일 3,990원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840원대까지 한번 내려왔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들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이제 고점 이후로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해석이 틀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장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오늘 시초가가 2,540원이었습니다. 저가 2,520원.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장중에 3,100원대까지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누군가 받아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것 하나로 좀 줄어들겠죠? 어디서 받아내느냐? 지금 핵심은요, 이 2,800원 여기 구간이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리 단순한 지지선이 아닙니다. 자, 지금 추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물량과 부딪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추가 상장의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쏟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텨낸다면 그 물량 누군가 받아줬다, 흡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매물대 17% 그리고 26%의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본전에 대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3월 27일 고점 이후에 위에서 물린 분들, 이 가격까지 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리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만 온다면 눌림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다시 밀리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만드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물량을 좀 정리를 하면서 위로 다시 시도하려는 구조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이 2,500원대 여기서 무너져 버린다면, 자, 이거 좀 중요한 게 이거 추가 상장 물량 못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해석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급을 좀 보면요, 지금 현재 추세를 좀 보면 외인과 기관보다도요 개인들이 좀 강하게 붙은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 3월 27일 고점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외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물량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위에 남아있는 이 매물들 대부분이 다 개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9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매물이 반드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못 넘기면 수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좀 바뀌었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상승이냐 또 하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2,800원 여기에서 물량을 누가 좀 받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2,900원, 요 3,000원대 매물대의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놔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 가장 헷갈리는 순간은 2,800원대. 여기를 좀 이번 주 딱 마감 때까지 좀 지지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던져주는지 이거를 버티는 척인지 이걸 장중 흐름으로 좀 안 보시면 구분이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내려온 건지 올라갔다가 좀 밀린 건지 이 차이 하나로 완전히 해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가격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 가격이 만들어진 흐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 없으면 결국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남겨놨습니다.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한국 이 정도의 문자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 타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30분 전후로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같이 대응하실 분들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첨단 소재가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 전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왔고 어떤 식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드렸었는지 이 정도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국 첨단 소재, 우리가 지금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숫자에 있습니다. 지금 24년 매출만 하더라도요, 65억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배주 주 손실이 지금 14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배주주 순자산 54억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붙은 기대에 비해 이 숫자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양자암호통신, 이런 광통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키워드들이 시장의 기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차세대 이 광변조기 기술, 이게 테마를 살려주는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기술들 지금 당장 매출로 연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이 기대값을 먼저 반영해 둔 그런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의미하는 건 좀 하나이겠는데, 지금 가격, 지금 기업이 증명한 결과가 아니다. 기대값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 아래에서 기업이 현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려면요,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목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재평가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전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 흔들림이 좀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흔들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그런 기준 정도는 가지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한국 첨단 소재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제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 죄송합니다. 구독 또는 한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이라는 걸 저장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인 그 타점이 포착되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좀 보내드릴 테니까, 자, 구독만,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눌러주세요.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